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 드리는 닥터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을 다녀가신 구독자분 한 분께서 콧대가 부자연스럽게 높아져 있길래 코필러 맞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달쯤 전에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진피 이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진피 이식은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과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 초기라서 마치 필러를 과도하게 맞은 것처럼 미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을 보고 나서 닥터진이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영상을 만들 걸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닥터진에게 문의하셨는데요. 무보형물 코성형 진짜로 그렇게 좋은 걸까요? 과연 진짜로 코성형의 끝판왕일까요? 궁금하신 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보형물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이나 형태를 보존해주는 물질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몸에 심는 보통은 인공적인 물질을 말하는데요. 유튜브를 보면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도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들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한 정의도 다 달라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 보시면 무지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코성형은 간단히 콧대 성형과 코끝 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코끝에 인공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은 거의 죄악시되기 때문에 코끝 성형은 당연히 인공보형물을 안 쓰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무보형물 코성형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무보형물 코성형이란 것은 콧대 성형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닥터진이 영상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콧대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코끝 성형만 한다는 얘기죠.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연고를 묶던가 기둥을 대던가 하여튼 코끝만 만져서 모양을 개선시키는 경우에요. 간혹 매부리코 성형할 때 매부리코를 깎고 다듬고 하고 나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하는 영상도 있긴 하더라고요. 결국 그냥 콧대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닥터진은 이런 수술 방법은 그냥 코끝 성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코끝만 하니까. 문제는 이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는 인공보형물이 아닌 자가진피나 축두근막, 늑연골 등 자가조직을 사용해서 콧대를 만들어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 뭐요? 그럼 이건 자가조직 코성형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이거 뭐하는? 문제는 이런 수술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일반적인 수술보다 더 든다는 점이죠. 또 이런 방법들이 염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가진피를 이용한 방법은 보통 엉덩이 사이 항문 위쪽에 조직을 일부 채취해서 표피를 제거하고 진피와 피하 지방을 사용해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인데요. 흡수가 많이 되고 그 흡수율도 사람마다 달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높이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양이 사라져 없어져서 높이도 많이 낮아질 뿐더러 날렵한 콧대 모양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재료예요. 그리고 진피를 채취한 공요 부위는 앉을 때나 용변을 볼 때 한동안 불편함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측두근막 역시 채취하기 위해서 머리 옆쪽을 절개해야 하고 두 겹, 세 겹을 쌓는다 해도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기 힘들고요. 이 근막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성된 모양을 예측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어요. 자가조직 코성형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재료는 늑연골인데요. 충분한 양과 충분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채취를 위해서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불필요하게 노출될 뿐 아니라 가슴 부위에 엉뚱한 흉터가 남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닥터진은 이런 방법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진피 이식, 근막 이식, 늑연골 이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들을 통칭한다고 해도 자가조직 코성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닥터진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보형물 코성형이 어떤 방법이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왜 나온 것이며 우리가 이걸 굳이 꼭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 병원마다 정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족보도 없는 근본 없는 수술명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코성형 책을 보더라도 무보형물 코성형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자가진피나 근막, 늑연골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최근에 개발된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피 이식, 근막 이식, 늑연골 이식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술해 왔고 책에도 다 있는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코성형을 처음으로 받는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염증이 심하게 생겼거나 여러 번의 코수술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실리콘 같은 인공보형물을 사용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엉덩이 진피 뗀 것도 아프고 옆머리를 째고 절개하고 전신 마취라고 가슴에 흉터가 남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원래는 그런 경우에 하는 수술 방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무보형물 코성형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실리콘 등 인공 보형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닥터지는 이런 자가조직 코성형은 단순히 실리콘 등 인공 보형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할 만한 수술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닥터지는 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진피이식이나 근막이식, 늑연골 이식 같은 코성형을 하는 것은 다소 과잉 진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은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지 닥터진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듯 새로울 것 하나도 없는 수술 방법이 대체 왜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을 한참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닥터진이 안검하수 교정을 듣기 좋게 눈매 교정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오남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무보형물 코성형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남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무보형물 코성형, 자가조직 코성형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름을 그럴듯하게 바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수술에 대한 가치를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네이밍 마케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바닥에 이런 말장난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진피나 근막 이식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지나면 많이 흡수돼서 얼마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수술을 할까요? 늑연골 이식 하시는 분한테 사실 그냥 실리콘으로 해도 되는데 전신 마취하고 늑연골 채취하는 거다? 하면 누가 그 수술을 할까요? 그냥 코끝 성형 또는 자가조직 코성형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보형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막연한 거부감을 부추기면서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마케팅! 따지고 보면 다 얄팍한 상술 아닌가요? 마치 나 저녁 먹었어 하면 될 것을 나 아침도 점심도 아닌 거 먹었다 하거나 나 집에 있어 하면 될 것을 직장도 학교도 아닌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도록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인공보형물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이거 할 거야 하시는 분은 하셔야죠.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도 할 때 하시더라도 좀 알고 하시면 무보형물 코성형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빡치실 일은 없을 테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우리 몸의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수술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발명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던 수술에 그럴듯하게 이름만 붙여서 마케팅하는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닥터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